아이고, 저도 눈물이 나네요. 제가 지난 22일간의 대선 대장정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유권자분들을 함께 만나 뵀었는데요. 앞에 보신 이 속초인가? 강릉이네요. 강릉에서 만났던 시민분께서 이재명 후보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면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자, 지금 6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57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3 대선 특별 생방송 함께 하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우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말이 꼬이네. 힘이 들어가지고 의원님도 야위셨네요. 네, 저도 한 얼굴도 많이 4kg 타고 정도 빠지고 4kg. 진짜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제는 네. 진짜 번아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번아웃. 어제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오늘 좀 잤으니까. 상큼하게 네.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로 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조금 늦으신다고 해서요. 저희가 조금 기다리면서 오시는 대로 바로 들어오셔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투표 잘합시다. 이런 의견들 막 달아주시고 계세요. 의원님 22일간 선거 캠페인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어떤 얘기예요? 아까 눈물을 흘리셨던 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저희 지역에서 돌면서 노전에서 장사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노점상? 다라에다가 예.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마트 있는 그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다라에다가 하시는 그런 분들,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네,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예, 뭐 뜯어가지고 하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이고 힘드시죠? 막 그러면서 투표는 하셨어요? 네.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했지 그러면서 나는 그 양반만 보면은 눈물이 나 막 그러더라고. 너무 짠하대요. 너무 짠하대.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그것으로 이게 민심이구나. 이게 짠하다는 것만큼 이게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14살 소년공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저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를 쭉 기사를 썼던데 이제 그 학교 가려고 공부를 이제 진학하려고 안 되니까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데 밤에 이제 불 켜놓고 막 공부하면 아버지가 막 야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냐고, 불 끄고 자라고. 책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딱 그 합격증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더니 아버님이 막 우시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서 저도 봤는데, 그런 소년공이 이제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에 없던 역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네. 전태일 열사가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하면서 근로기준법, 네. 노동법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분신 자살했는데 그 전태일 열사가 대학생 친구가 없어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대학생이 되고 사법시험을 봤다. 네. 그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태일 열사가 성장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네. 노동자들 이쪽은 안 하고 성장만 하겠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제가 을지로위원회 할 때는 설명을 네. 그렇게 드렸거든요. 이분의 그 원초적인 이분의 자체가 네. 그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이고 그러나 대한민국이 성장해야지 어려운 사람도 좀 보살피지 이런 차원에서 성장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을지로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숱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지선들을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흑수저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80%에 넘는 시민들이 그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 얘기했더니 이재명 후보 인터뷰에서 아니에요. 90%예요. 거의 99%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마지막 파이널 뉴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현장에서 막 시민들께 여쭤봤어요. 혹시 후원하셨습니까? 얼마 하셨습니까? 10,000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누구가 큰 돈이 아니라 10,000원, 20,000원,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소액들이 그러니까 수만 명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다라에다가 행상을 하셨거든요. 그 막둥이에요. 네. 근데 이제 14살 소년공 이재명을 네. 지금의 이재명이 안아주는 그러니까 그 영상이 그거 굉장히 화제가 보는데 됐어요. 예. 너무나 눈물이 나서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커온 것과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그 짠함이 전달되고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 바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분들 계셨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할 걸. 우리도 괜히 이렇게 했다. 우리도 민주당처럼 할 걸.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조계사 가서 108배 올리셨어요? 월요일 날 네. 어젠가 어제구나. 백- 어제 백- 새벽에 108배 올리고 나서 번아웃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거의 집에서는 거의 매일 108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진짜요? 엄청난 불자시구나. 불자라기보다는 네. 법륜 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지 꼬라지를 알려면 네. 100일은 절을 하고 네. 자기를 바꾸려면 네. 1000일을 절을 하고 어, 세상을 바꾸려면 네. 만일을 절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많이 나는 전하고. 만일 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 모르셨구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만일 결사를. 네.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어제 108배는 저로서는 엄청 쉬웠어요. 근데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막 땀 나고 막 그쵸. 절을 108번 하는 거 그 네. 엄청난 일인데. 그 108번 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 원래 절하면서 생각 안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아, 절이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면은 굴복의 의미잖아요. 스스로 할 때는 절실함의 의미거든요. 특히 이제 108배는 오체 투지예요. 양 다리 양 팔에다가 머리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오체 투지 땅에다 대는. 예, 예. 그래서 108배를 한다는 것은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다. 여기에서 그래서 나 뭐 해주세요 네, 이런 네.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인연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108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발언문을 읽었거든요. 제가 읽었는데 발언문에는 파사 현정 네. 삿된 것을 깨고 뭐 정의를 드러낸다. 음. 바른 것을 드러낸다. 네. 이런 그 뭐 정의에 대한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지금 내란 국고 네. 아니겠어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동체 대비 그러니까 나를 다른 것과 같은 몸으로 만들어서 네. 큰 자비를 일으킨다라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네. 이분들을 보살펴서 큰 화합을 이뤄내자 이런 파사현정 동체 대비 네. 이게 저는 핵심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자, 오후 6시 기준 투표율 집계가 되었는데요. 76.1%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시간 더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넘어설 수 있겠네. 예, 지난 대선 때 했던 투표율이 77.1%인데 그거는 확실히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대선보다 0.4% 어서 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예. 0.4% 포인트 많고요. 넥타이를 똑같은 걸 메고 왔어. 이 사람들 뭐야? 같은 닭이야? 아니 이거 이따가 저기 잡아주시고요. 내가 자, 우리 우리 인사도 안 했는데 막 지금 신장식 의원님 밀고 들어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아 목소리가 더 걸걸해지셨어요. 어제보다. 예? 예. 많이 지워진 겁니다. 신장 씨 아니, 원래 네. 목소리가 좋아요. 잠깐만 두 사람만 저 빼고 두 사람만 잡아주세요. 네, 정말. 두 사람만. 아니 약속했어요? 쌍둥이야? 아니 옛날에 두 사람 같이 자취했었죠. 네. 같이 살았죠. 같이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넥타이마저 같이 아무런 어느덧 나이 약속 없이 50이 넘어가지고 아무 약속도 없이 예?
이런 마음이 통하는 사이구나. 야, 진짜 손에 깜짝 잡히는 놀랐네. 딱 이게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오늘 아침에 아니 근데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거? 산 거지. 몰라? 닥스에서 산 거예요. 따로따로 샀어. 닥스야. 따로, 야, 따로. 나는 당 넥타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살펴보세요. 누가 사가지고 둘 다 선물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예, 아니, 오늘 진짜 아침에 웃긴다. 넥타이를 고르면서 좀 예. 짙은 색보다 오늘은 좀 환한 밝은 색깔로 왠지 그러고 싶은 날이야. 예, 예. 밝은 색깔 파란색을 좀 어, 해야 되겠다. 예. 원래는 우리는 조금 더 짙은 색깔이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 예. 진다면. 맞아요. 예. 밝은 색깔 파란색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평소에 잘 안 매던 넥타이인데 메고 왔거든요. 예. 근데 딱 들어왔는데 넥타이가 닮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 두 분이요 학교 다닐 때 같이 자취하시고 같이 비민 운동하시고 그죠? 예. 그리고 하여간 법무법인도 같이 법무법인. 했어요. 법무법인도 같이 하고 네. 사실상 이분들이 환상의 짝꿍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동지 예를 사이예요. 들면 지금 당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같이 김장 담그는 아 한 집에서 김장 같이 담그는 김장 같이 하는 사이. 아니 그래가지고 예. 지난번에 예. 거기 어딘가 구례인가 곡성 곡성. 곡성 선거에서 군수. 예. 네, 곡성 군수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이 열심히 해가지고 네. 조국 혁신당이 이겼다고 저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졌었어요. 너 때문에 졌다. 네 친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졌다. 막 이렇게. 예. 하여간 이분들이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환상의 짝꿍 콤비로 오늘 두 분 모시고 선거 분석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그 6시 집계가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가 76.1%입니다. 지난 대선보다 0.4%포인트 많고요. 최고치는 전남입니다. 81.8%. 그리고 최저가 제주예요. 원래는 대구였는데 최저가 제주이고 71.9%입니다. 서울은 최고가 양천구입니다. 77.9%. 그리고 강북이 7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강남이었는데 또 이게 오후 들어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일단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은 넘을 것 같아요. 네, 80%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오늘 아침 투표율 아침 오전까지는 이제 사전 투표가 집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오후 딱 되면서 사전 투표율 집계 해가지고 60%가 이미 오후 되면서 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78에서 지난번에 77이었으니까 78에서 80 사이 되겠다. 네. 네, 지난번보다는 높아지겠다 싶은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주, 강북 이런 데가 낮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파이팅 하셔야 될 것 우리 같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네. 우기영 의원님 파이팅. 네. 아니 근데 김한규도 좀 화이팅. 김한규 김한규 의원님. 의원도 화이팅 하시고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체로 6시까지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6시, 맞아요. 8시까지입니다. 네. 예, 8시까지입니다. 알려주세요. 2시간 주변에 남았습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2시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투표를 더 할 수 있다. 두 퇴근 시간 후에 더. 투표하실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하실 때 아이고 이거 8시면 조금 빠듯한데라고 하시더라도 무조건 달려 들어가서 네. 투표소 문 닫기 전까지 안에 들어가면 안에서는 맞아요. 그 안에서는 그 대기하다가 투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까지 안 가도 돼요. 거기 줄을 서. 자원봉사자가 줄. 있어요. 줄을 서. 줄까지만 일단 서면 줄만 돼요. 서면 돼요. 예. 슬라이딩해서 네. 뒤에 사람 딱 그렇죠. 손을 대. 타치.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오후에 쭉 투표소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살짝 한산한 분위기긴 해요. 오전에 많이들 하셨던데. 오전에 네, 많이들 맞아요. 오전에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사전 투표 때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네.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2시간이 황금 네, 시간이에요. 맞아요. 내가 지금 올라갈 직장을 가야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은 이 2시간이 할 수 있는 딱 네. 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정시 퇴근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페이스북에 지금 막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네. it ain't over 음. till over라고 이게 뭐냐면 요기베라라고 미국의 유명한 포수예요.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어요. 네. 9회 말 투아웃. 예. 9회 말 투아웃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부터 8시까지 2시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4시부터 6시 이때 올 수 있는 사람하고 네.
6시부터 8시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하다. 네. 네. 그 대체로 오늘 이제 휴무이기는 한데 오늘 휴무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요. 네. 그래도 오늘 택배 노동자들은 전체 휴무를 하는 날이죠. 그 택배 중에서 뭐 로젠 택배나 롯데나 뭐 이런데 그리고 쿠팡이 이제 예. 그렇게 했고 쉬기로 쿠팡은 했고. 쿠팡은 좀 압박을 좀 했더니 네.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예. 근데 이런 데 있잖아 홈플러스라든지 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네. 여기에 택배하시는 분들 여기에 어. 근무하시는 분들 예. 여기가 어. 안 쉬었어요. 오늘 그러니-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예. 이제 퇴근하시고 좀 빨리 좀 부탁드린다라는 예.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예. 일터에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빨리 가서 투표 또 대기 멀면 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네. 건설 노동 하시는 분들도 네네. 그분 안 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거기는 한 5시 정도에 일이 끝나니까 네. 씻고 가시면 지금 하실 수 있다. 네. 네. 8시까지입니다. 예. 이번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8시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두르셔서 투표 이제 대체로 퇴근은 하셨을 것 같고요. 네. 1시간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어서 가서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줄을 서시오. 그 사실은 22일이 그 총선보다는 길어요. 총선은 열 나흘인데 대선은 22일이기 때문에 대선 선거 운동이 좀 길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조금 체력이 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의원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목이 안 좋거나 몸살이 났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 지역구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비례대표니까 네. 전국에 요청돼 있는데 뭐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또 어디 갔나 인천, 경기도 곳곳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동하는 동안에라도 잠깐 쉴 수 있거든. 차 네. 안에서. 예. 우리도 유세차 타고 이동할 때 한 3분에서 5분 쉬기도 해요. 근데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그러니까요. 한 바퀴 돌고 나면 네. 저녁에 되면은 네. 못 서 있겠더라고. 네, 이게 맞아요. 이동을 어. 유세차 덜컹덜컹 거리는 데에서 예, 예. 서서 가니까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나 아파 일단. 다리가. 네. 예. 그 지역구에서 의원님들 네. 진짜 열심히 네. 하셨어요. 그 서영교 의원님 아침에 오셨는데 청송에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근데 그만큼 절박한 선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했죠. 음. 절박했고 지금 이렇게 쭉 그러니까 선거를 6개월간 치른 느낌이에요. 맞아요.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근데 이 선거도 룰도 없는 선거를 한동안 하다가 그나마 룰이 있는 선거를 3주간 한 거지. 그 전에는 룰도 없는 예전에 그 축구가 원래 동네하고 싸울 때 룰도 없이 그냥 그 소 오줌보 네. 그 돼지 오줌보 차고 막 다니면서 전쟁하듯이 게임을 했던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군대 축구 군대 축구. 군대 축구는 오프사이드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 반칙도 횡행하고 아니 근데 이번 선거에서 반칙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큰일 나는 일 아닌가요? 아니 저쪽이 사실은 반칙을 네. 많이 했죠. 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12월 3일 날 총 들고 들어온 게 가장 큰 반칙이었고요. 반칙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상목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한덕수와 최상목과 고시 권력들이 난장판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구속 취소하고 어. 거기에서 즉시 항고 안 하고 이것도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구속 네. 취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 맞아요. 20년간 변호사 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처음이에요? 그게 세 번째 반란이에요. 네. 조희대 직위원과 법복 귀족들의 네. 즉 윤석열과 반란군의 내란. 네. 그다음에 한상목과 그 고시 권력들의 난. 네. 마지막으로 직위원 조희대와 법복 귀족들의 난. 세 차례 지금 내란을 겪고 오늘 드디어 투표가 근데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 옷을 다 벗었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본심들을 못 숨기고 네. 다 드러내버렸어. 드러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타격 지점들이 이제 예. 명확해졌습니다. 국민들 근데, 입장에서도 이제 안 속게 됐어요. 네, 안 속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 투표소를 좀 안 다니던 데들을 좀 다녀봤어요. 이를테면 네. 용산 뭐 이런데 예. 다녀봤는데 민주당 또는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라고 딱히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통칭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일종의 무슨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마이크 대고 욕설까지 하고 가세요. 대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정 정도는 그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슬로 그 현수막도 마지막에 김문수 쪽에서 현수막 고쳐 달았는데 네. 국민이 거짓을 이깁니다. 저걸 어떻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네. 그런 거짓말 프레임이라든지 네. 또는 어제 김문수 후보 마지막 얘기 들어보고 그쪽에서 이제 메시지 전략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걸 보면 소위 뭐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짓까지 하느냐? 제가 이거 보고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혹시 시동생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자격이 네. 안 되네. 네. 전국 형수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봤어요 나. 나 이거 취재하고 싶었어. 전국 전국 형수연합회. 형수연합회 취재하고 싶었어. 전국 진짜. 형수연합회. 네. 처음 김문수 봤어. 지지선언.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네. 전국 형수연합회. 회장님 취재하고 회장님이 싶어요. 이승려 회장님. 이승려 회장님. 이승려 회장님인데 혹시 그거 리박스쿨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대략 비슷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여기에 네. 보면 우리 도대체 이 형수연합회에도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단체 설립 취지. 네. 그다음에 형수란 무엇인가? 형수란 어떻게 규정할 네, 것인가? 그러니까 시동생이 네. 있는 네. 분이다. 근데 네. 그럼 형수가 그래 시동생이 있는 사람이야. 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저기 할 때 가입할 때 네.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되나? 시동생이 있다라는 거를. 네. 네, 그러네. 그런 다음에 도대체 형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길래 전국 형수연합회가 있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 형수들은 가족의 중심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화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거중 조정자 역할을 한다. 형수가 예, 형수.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를 네. NGO 프레스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에서 네. 이한 5장 6장짜리 기사를 냈어요.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박스쿨도 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제끼는 겁니다. 나는 NGO 프레스라는 언론도 처음 들어보네. 예. 네. 아니 그래서 네. 김문수 강력 지지 선언. 우리 전국 선거를 현수연. 해보면 네. 저도 지난 선거할 때 뭐 우리는 막 이런저런 정책들 얘기하는 저쪽은 계속해서 시종일관 네거티브야. 그 저쪽에 네. 현수막에 내 이름만 들어가 있어. 그래요? 오. 그랬어. 네. 그래서 저는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네거티브 전쟁을 하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쪽은 그걸 받고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뭘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지 유권자들이 야 그거 네 한다고 했어 나 지켜 이렇게 얻을 게 있는데 내 저 나쁜 놈입니다. 쟤 더 나쁩니다. 더 나쁩니다 하면은 유권자들은 뭘 얻나? 덜 나쁜 놈 그러니까. 받으면 뭘 약속을 하나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이 네거티브는 유권자들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선거다. 그런데 저쪽은 시종일관 김문수하고 이준석은 네거티브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후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네. 얘기할 수 있었었는데 네, 네거티브 방어하고 막 그러느라고 토론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네. 많은 정책적인 것들을 할 수가 예, 없어서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TV 토론이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일 아쉬워요. 특히 이제 방송을 오래 하셨던 신장식 의원님께서는 야 TV 토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마저도 저는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질이 완전히 비껴 나가지고 비방만 하다 끝난 거예요. 국민들이 제일 실망했어요. 제가 3차 TV 토론 끝난 다음에 그 유권자들 만났을 때 저게 뭐야 정말 대한민국 수준에서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네. 훌륭한 게스트분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신영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야, 내란 정시하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역할을 그러니까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근데 완전히 정보 창고예요. 네, 네. 이게 저는 진짜 그 신용환 팀장님 모시고 취재단 탐사보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정보가 많으시고 제가 내란 국정조사 할 때도 도움 네.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요? 예. 네, 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교수님 알고 계시는지 진짜 여하튼 워낙 지금 부유한데 계시다 오셨죠. 저희가 지금 동접이 동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동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신영원 네. 교수님께서 텐션을 좀 높일까요, 텐션도 그러면? 올려주시고 색다른 폭로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최윤우님께서
3%가 부족합니다. 빨리 네. 투표합시다. 이렇게 투표 동료 캠페인 해주셨습니다. 리박스쿨, 사이버 내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제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지금 오면서 올려주시네요. 이동하면서 네. 보니까 이제 각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 발표는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측치 어. 그리고 각 여론조사 회사의 예측치 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올라와요. 빨리 알려주세요. 편차가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요? 각사마다? 예, 어. 회사별로 막 예. 회사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예. 뭐 어떤 거는 뭐 한 6 정도 된다. 예. 다 설이죠 사실은 설. 예측치니까. 예. 나름대로 예측 근거 예. 6, 8 뭐 AI가 또 예측하는 건 7.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예. 이준석 후보가 얼마가 가느냐는데 그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준석 얼마 나와요? 네네 한 6.8 뭐 7 그 정도로 6.87. 아, 10 안 하는데 되네. 오히려 그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는 예측치도 어. 있고요. 한 예. 회사는 예. 또 한 회사는 19% 차이 나는 예측도 해놓고 그랬어요. 19? 네 이름 대로 다 아는 회사들이 제발. 아 진짜? 와. 네네. 야. 아니 근데 근데 편차가 2차의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19%까지 난단 네네. 말이에요. 오. 그리고 좀 전에 또 밭글로 이게 네. 이제 허위일 가능성이 높죠. 예. 이재명 49, 네. 저 김문수 47, 여의도 연구원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밭글로 밭글이 막 돌고 돌아다니는데 다니고. 이건 아마 허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썰 가능성이 있고요. 요 시간대에 밭글이 제일 많이 돌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밭글이 맞은 적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네. 제가 요럴 때 네. 그 예측치를 이전 선거에도 가장 잘 맞췄던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학과 통계하는 교수들이에요. 예. 경제학과에 예, 통계하는 예. 교수들 뭐 우리 같이 동기인 뭐 조모 교수도 있고 뭐 최모 교수도 있고 교수들이 쭉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다 통계를 보고 그 다음에 깜깜이 기간 동안에 이 통계가 변화할 만한 변수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예, 깜깜이 기간 전에 그렇죠. 예, 이 깜깜이 한 일주일 사이에 변화할 수 있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뭐 유시민 장관이 전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다 이거 변수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미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면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파도 치는데 그냥 그 여기 저 컵에다가 물 한 잔 더 건졌다고 해서 그 파도가 변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예측하는 거는 53대 40 정도를 53대 40 정도를 많이 예측을 해요. 예. 통계쟁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13% 우리가 차이네. 예, 우리가 하는 제가 뭐 예측한 게 아니라 예. 저는 이 통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몰라. 그러나 근데 이제 통계학자가 통계쟁이들 통계로 예. 먹고 사는 예. 경제학자들이 주로 그 정도 예측하더라고요. 예. 이준석은요? 이준석은 뭐 6에서 8. 6에서 8. 예. 10%안 된다. 예. 예. 아, 저는 아예 5 밑으로 내려가든지 아예 9.999 해서 아주 예. 그냥 아쉽게 아쉽게. 아주 본인은? 그냥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는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앞섰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인 거다. 토론의 내용을 보아할 때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인 건데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역대 최고가 이제 저 박근혜 516이거든요. 예, 516, 516. 50.6. 어제 밤에 이렇게 내기하면서 한 방송에서 저는 네. 518은 518? 최소한 오. 51.8 그리고 네. 39, 6 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니 자, 신영환 교수님은 민경도. 예측이 아니라 바램이구만. 네, 바람입니다. 사실 518, 396. 우리 통계쟁이들이랑 비슷한데 숫지가. 13% 민명동 차이 의원님 나죠, 빨리 실제. 찍어보세요. 저는 53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을 넘겨야 한다? 네. 왜요? 그래야지 네. 100만 표, 한 400만 표 이상 차이를 내잖아요. 그래야 400만 표 차이다. 53. 그다음에 김문수 그래야지 43을 40 언저리에 있어야죠. 40. 네. 그다음에 이준석 그럼 몇이 남죠? 7. 네. 뭐 한 네. 6, 7 남겠지. 네. 근데 좀 그 전에 정도? 한 회사가 예측치 낸 게 실제 55가 나와 있고요. 오. 네. 네. 그래서 55. 400만 표 차이가 넘는 걸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네. 400만. 근데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측이죠. 제가 일요일 날 MBN에 출연을 했는데 네. 그 저랑 네. 상대방 네. 패널. 패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명의 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음. 보수 쪽 전문가, 네. 진보 쪽 전문가 네. 있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6대4 정도 예상하시죠? 그러더라고. 6대4?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 될까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그렇게까지 보시는구나라고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앞으로 남은 1시간 반 사이에 퇴근하신 분들이 다 가서 찍으셔야 된다. 빨리 그러니까-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네. 예측하는 것은 저는
지금 할 큰 일이 의미가 아니라 없어. 예, 맞아요. 지금 할 일은 딱 이 얘기하는 네. 눈 감고 세 사람을 생각해 봐라. 누구가 안 했을까? 네. 누가 투표를 안 했어요? 누구 안 했을까? 내 주변에서 세 사람만 생각해 보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라. 이게 지금 올리는 일이다. 그렇군요. 당연히 보통하게- 투표율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어떤 득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예. 신장식 의원님이나 저나 이제 우리 충청에서 이기는 분이 예. 예외 없이 이겼고 그 중에서 맞아요. 충북에서 맞아요. 이기는 분은 단 한 번도 그게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충북에서 이기면 당선이다. 고등학교 두 분 선배님 다 고등학교 선배. 진짜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면 충남북이 낮아요 투표율이. 낮다는 뜻은 뭐예요? 이 낙담하셨네. 조금 저희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는 좋은 예. 쪽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창피하다. 실망한 유권자들이 도대체가 창피해서 찍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버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점잖은 분들인데 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네, 네. 이 의사 결정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건 단호하거든요. 네, 네. 그런 면으로 보면 유독 지금 충남, 충북이 다 낮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초반에는 대구가 엄청나게 올라오더니 예. 지금은 또 약간 멈춤 평균입니다. 평균 전국 정도로 평균. 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격하게 세게 다 몰려 나와서 막 몰표를 찍고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고 대구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 혹시 대구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대구 다녀왔습니다. 대구, 부산, 대구, 그다음에 강릉, 네, 이제 응징유세, 응징유세. 내란 공범 응징유세 네. 내가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전과 달라진 거 제가 가서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부산에 가서 이제 서은숙 전 최고위원, 네. 그다음에 대구에서는 우리 저 차규근 의원 계시고 강릉에 이제 김중남 민주당 지역위원장 강릉시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쭉 여쭤본 게 조직이 돌아갑니까? 원래 그쪽이 맨 막판에 일주일 열흘 남기고 조직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돈을 푼다는 거예요. 돈을 뭐 봉투로 푼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조직이 돌아가야 조직이 돌리려면 밥값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하니까 돈을 풀고 조직이 굴러가요. 네. 근데 조직이 굴러갑니까? 부산, 대구, 강릉 할 것 없이 조직이 안 굴러갑니다. 네. 왜 그런 이게 거지?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판에 돈 태울 일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진짜. 네, 네. DK에서 네. 그러니까 네. DK가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과 네, 네, 달리 네, 네. 그런 간접 척도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강남의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요. 강남이. 네, 예. 강남은 뭐 정서로 보면 완전 보수 본판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예, 낮습니다. 예. 그러면 충청 중에서 충남북이 낮다.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 많이 섞여 예, 있는 예, 곳이죠. 그리고 강남이 낮다. 라고 본다 그러면 대구에서 또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서 과연 그게 꼭 보수 쪽에서만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은 아닐 거다. 이건 제가 안심하라는 뜻이 네, 아니라 해석입니다. 네, 해석이 당연히 그렇다. 저희는 지금 엄청나게 네. 더 의원님 말씀대로 3분 이상 생각해서 푸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유권자 지형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그래도 그 지역이 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그럼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일정 정도 공포로 진려하시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막 다녔지만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냐면 다 됐고 뭐 바라는 거 없고 개엄만 하지 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업하시는 분이 어. 전쟁만 안 일어나면 좋겠어. 그러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택시 타고 가다가 예. 택시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나 이재명 내가 지지 안 하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재명 찍을 거야.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어야지 혼란이 없을 것 같아. 이 정서가 크다는 거예요. 예. 그 택시 기사분이 승객들의 많은 분들이 나 이재명 원래 지지 안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찍을 거야. 그 근거를 혼란이 없을 것 같아. 예, 새벽 3시에 단일화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으냐. 그 정서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막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별하별 황당무계한 지난 비상계엄 복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막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계엄 세력에게 표를 줬다가는 내란 또 일어날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이런 불안이 실제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경제를 한번 덧붙여 보면은 네, 주가의 등락을 보면 됩니다. 주가. 네. 내란 12.3 내란 일어났을 때 주가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2월 7일 날 그 탄핵 투표가 불성립될 때 더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12월 14일 날 탄핵이 딱 성립돼 그래서 소추가 되니까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 그다음에 구속 취소. 취소되니까 또 확 떨어져 구속되니까 떨어 올라갔다가 올라갔죠.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식이 뭐냐면 내란 종식하는 것이 안정되는 거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안정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은 상식적으로 가는 게 맞지. 그게 지금 내란 종식이에요. 그 지금 시간쯤에 이제 워낙 밖을 찌라시가 이제 많이 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가서 찍으시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 나가서 찍으면 이기는 거다. 네, 맞아요. 네, 최병천 씨라고 그 예. 기존의 예측을 한번 정확히 맞춘 적이 있죠. 그 분께서 지금 이제 약 10분 전에 이제 예측치를 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51대 41대 6 이렇게 오. 최종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원래 이분이 네, 이제 네. 예측치가 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해서 이분이 주로 하는 건 이제 투표율과 지역별 투표율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는 결과치인데 네. 약 10% 저희한테 사실은 중요한 건 50%가 넘느냐가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의원님 네, 말씀대로 예. 55 정도 이렇게 넘느냐가 중요한 게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요번에 지금 뭐 리박스쿨부터 다 보셨다시피 이 내란 세력들 심지어 한덕수 최상목 등등등 내란 대행들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굉장히 뿌리 깊게 넓게 퍼져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리박스쿨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초두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 이걸 샅샅이 조사를 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어디까지 네. 퍼져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을 정도죠. 충격입니다, 이름도 워낙 진짜. 다양하게 돼 있고 네. 뭐 연구회, 종교단체, 무슨 아카데미, 무슨 장학회 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그 동력이 생성된다. 특히 허니문 기간이 없을 것으로 거의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 이들이 사과도 하는 사람들이 뭘 협조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꼭 그리고 하신 분들도 주변에 꼭 독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0.73 이겨놓고 너희가 대선 불복하냐라고 계속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랬는데 저희가 10% 이상 이겨놓고 야 네. 너희 대선 불복하냐? 우리 0.73에서도 안 했다. 안 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투표율이 80%가 넘는다. 그러면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후 6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76%고 지금 아직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1시간 20분 남은 기간 동안 투표에 다 찍으면 이긴다고요? 찍으면 당선돼. 찍으면 이기죠. 일단 네, 찍으면 이긴다. 그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네. 넣어야 짠 거. 그러네. 예, 그렇죠. 그냥 예. 뭐 소금이 짜지라고 네. 하고 있으면 짜집니까? 안 짜죠, 안 짜죠, 짜집니다. 안 짜죠. 예, 소금을 집어 넣어야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예. 짜집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 예. 투표는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추세를 보면 그 지금 중간에 살짝 떨어져서 지난 2022년보다 낮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네, 네. 이어지고 있고 그때는 7시 30분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뒷물 끝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있었던 선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8시까지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만 가면 80%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근해서 친구들 만나고 소주 한잔 하러 가시지 말고 투표하고 한다. 네. 그리고 투표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 오늘 출근한 내 주변에 사람이 누가 있었나? 네. 라고 생각해서 그 세 사람한테 야 투표하고 소주 한잔 해.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실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PK가 중요합니다. PK가 워낙 인구도 많고 PK가 실은 예전에 DJ 때 보면요 진주 같은 데는 97년 DJ가 당선됐던 때 당선될 때 진주에서 DJ 지지율이 8%대였어요. 10%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0% 넘어가거든요. 지난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대가 거기가 진주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디게 느리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에서 독립운동 하듯이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죠. 그렇죠. 포항에 먼저 허대만. 거기서 하다 돌아가신 대만이 형 생각도 나고 네. 허대만 선배. 예. 근데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울경이 이번에 만약 뒤집어진다 지난번과 달리
이재명 후보가 표가 더 나온다, 40%대가 넘는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에 커다란 이정표가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부울경 후보도 아니야. 맞아요. 문재인의 노무현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안동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부울경에서 이걸 넘길 수 있냐. 그래서 저는 특히 부울경에서 지금 퇴근하신 분들 선투 후주. 네. 선투 먼저 투표하고 술은 나중에 술 마시자. 예. 선투 후주. 예. 예. 원래 선주 후면이라고 예. 술 마시고 나중에 냉면을 예. 먹는다. 예. 이게 이제 평양 관습입니다. 선주 후면. 근데 말고 선투 후주. 예. 그 아니 잠깐만 부울경과 관련해서 네. 예. 우리 후보가 6월 1일 날 부울경을 갔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가면서 무슨 공약을 냈는지 아세요? 동남권 투자은행을 맞아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부 보낸다고 했고 HMM 보낸다고 네. 하면서 산업은행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맨날 집회해요. 산업은행도 예. 좀. 예. 안 간다고. 그렇게 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산업은행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해수부하고 HMM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해양 거점 도시라는 컨셉이 굉장히 거기에다가 좋은 것 같아요. 동남권 투자은행을 네. 실은 그 동남권 투자은행 법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오. 만들어 놓고 46명 거기 신장시 의원도 예, 예.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발의를 있어? 했고 호남 의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 46명 이걸 딱 받아가지고 세웠어? 이미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계속 제가 설득하고 그 와중에 네. 합시다. 어. 해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낸 거예요. 아. 그리고 일요일 날 예. 후보가 예, 발표한 동남권 거예요? 투자은행 발표를 한 거예요. 민병득 진짜 신났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법안한 게 그게- 됐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제1호 메가시티가 부울경이에요. 맞아요. 제1호 메가시티 지원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업은행이 지금 부산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산업은행 돈을 거기다 다 쏟나?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인력이 조금 더 있을 뿐. 근데 동남권 투자은행은 인력도 똑같이 가. 네. 그런데 여기에 돈을 여기다 쏟아붓는 형태란 동남권에다가. 말이에요. 동남권에 쏟아붓는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동남권 산업을 발전시키고 북구 항로를 대비하는 이것을 하는 거고 제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호남권에 있는 박지원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네. 형님 어. 이걸 해야지 우리도 됩니다. 운논에 물 대놔야지 네. 내 논에도 물 들어옵니다. 1호 부울경 메가시티가 돼야지 네. 2호 호남권에 이제 그때 메가시티가 된다. 에너지 시티 시티. 여기에 네. 투자은행 네.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 했더니 오케이 좋다. 네, 호남 사람들은 항상 이렇더라. 저쪽에 먼저 해주고 그래요. 명분을 쌓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게 호남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울경 좀 찍어 그거 할 때 제가 부산에 있었어요. 좀 찍어주라 이런 거예요. 그 동남권 투자은행 공약 네. 발표를 할 때 제가 부산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 부산에서 네.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네. 서은숙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이랑 네. 그 부산 어린이공원 앞에서 어린이공원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딱 온 거야. 네.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죠.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요. 금융이라는 게 이제 허브화돼 있어야 되는 맞아요. 클러스터화돼 있어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전주에가 있는 저 국민연금 기금관리공단.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뿔뿔이 있을 네. 때. 근데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약한 게 이제 IB 파트란 말이죠.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파트의 그 뱅크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네. 형태인데 그 특정 지역 어떤 벨트로 광역화 벨트로 해서 집중 물론 거기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1월달에 만들어 온 법안이에요. 알겠어요. 민병덕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 사이에 또 정규재 선생께서 또 뭐 올려주셨어요? 50.8 대 41.3 대 7.5 뭐 이렇게 내피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막드네. 예.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5자 찍는다. 네. 앞자리 5자다라는 모두의 관측이 바람입니다. 예. 제가 5남매인데 이제 그 중에 2명이 공무원이라서 저희 네. 가족 단톡방에 네. 분위기를 이제 지금 참관인으로 나가 있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어떠냐? 분당 그리고 예. 충북에 네네네. 있는데 분위기가 이 뭐래요? 얘기를 해요. 그 리박스쿨 이런 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고 원래 그런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이 네. 3040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젊은 부모님들 많이 부모님 이제 있더라고요. 리박스쿨에 예, 그게 예. 일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학교에서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이 동영상 보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선은 저는 첫 관문에 불과하다. 일단 대선을 이기고 그 다음부터 청소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리박스쿨이 그 시작일 것 이게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공직선거법을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네. 멘티가 추천해서 이제 갔을 때 2018년 11월 제가 강의록도 이제 오픈을 해서 본 사람들이 있는데 네. 갔더니 이상한 거예요. 그 정식 이름이 선거 입문 정치교실이에요.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 저를 빼놓고 대부분의 강좌 내용이 어떤 뭐 나중에 뉴스에 나오듯이 세뇌나 뭐 어떤 다른 쪽이란 말이죠. 네. 이게 선거 나올 사람들이면 정치 저 공직선거법 이런 거를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손들어보라 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청년 2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2019년 들어서 그때는 제가 갔을 때 리박스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뒤에 리박스쿨 역사교실이라는 걸 열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저한테 계속해서 그 자기네 모집하고 그럴 때 그걸 보내오잖아요. 네. 카드뉴스 형태의 팜플렛 같은 걸 보내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3기인가부터 리박스쿨 역사교실이라는 게 있고 정치 이거 선거 인물 정치교실은 그대로 있고 하면서 뒤에 가면서 이게 합쳐져서 가요. 근데 맨 처음에는 자유아카데미인가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여러 다른 단체들 이름으로 돼 있고 이제 뉴스타파에서 뭐 취재해서 공개한 걸 보니까 그게 더 많은 이제 분화돼서 뭐 여러 트루스 뭐도 또 발견되고 막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요번 선거 끝났다고 그래서 선거용으로 빨리 수사하고 발표하고 땡 이런 게 절대로 되면 안 된다. 이건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름 돋는 게 이런 거죠. 윤이 왜 그러면 윤어게인을 얘기를 하고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말끝마다 청년을 했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청년의 일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예. 왜 그럴까? 이게 다 뒤에 네. 물밑에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네. 굉장히 롱텀으로 계획하에 왔다. 그러면 민주진영에서는 80년대 우리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네. 사실상 민주화에 다 사실상 없어졌어요. 없는 없어졌어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은 뉴라이트 이후에 굉장히 롱텀으로 그것도 유겐트 독일의 네. 나치 유겐트 하듯이 양성하듯이 굉장히 정말 장기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돈까지 지원하면서 했다. 그 사람들이 저는- 늘봄학교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정부기관을 활용한 거잖아요. 교육부가 숙주야. 교육부의 교육정책 장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을 신효숙 씨가 하면서 손효숙 손효숙 씨가 하면서 그 공신력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서울 교대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리고 하루 만에 뭐 몇 분 하고 뭐 돈도 안 받고 그 자격증을 주고 그러면 그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가서 초등학생 돌봄 교실에 가가지고 늘봄 교실. 늘봄 교실에 가가지고 그 사상 교육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봉 기자님하고 그 인맥 네트워크를 알아야 이제 이게 전체가 그려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이죠. 이렇게 파고 가 보면 이 사람도 이런 거였어? 이 겉에 이름은 뭐 다른 뭐 이상하게 뭐 그럴 듯하게 다른 단체로 돼 있는데 또 그게 그런 거였어? 점점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다. 네. 네. 그래야 윤석열 김건희는 뒤쪽에서 일종의 그 플랫폼에 올라타고 활용을 하고 도와주고 활용하고 이런 거 같고요. 처음에 그러면 설계를 하고 전체 얼개를 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정도를 캐내려면 이건 단순히 선거 끝나고 간단히 조사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건. 비상계엄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저는 있을 이건 거예요. 이제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세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첫 네. 번째는 댓글 공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냐. 이거 당연히 파봐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수사 대상. 김경수 전 지사 고개 끄덕끄덕했다고 2년 받았어요. 2년 살았어요. 2년. 근데 이거 누가 댓글 공작을 그러면 어떤 규모에서 누가 계획해서 돈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댓글 수사가 하나가 있는 거고. 김문수도 그 자리에 왔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진도 우리가 찍었잖아요.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동영상이 그대로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이제 두 번째는 네. 정부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소년숙 씨를 그러니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늘봄학교 들어갔어. 그러면은 소위 정부 사이드와 어떻게 유착돼 있는가. 요거가 이제 두 번째 국면이고 네. 마지막 국면은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 간의 관계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거죠. 예. 세 국면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세 국면을 다 살펴보다면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네네. 이 봉지욱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손군이라고 하는 리박스쿨이 한 10여 개 되는 데 중에 말하자면 부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부대가 여러 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소대가 여러 개 있으면 중대가 있고 사령부가 있을 거거든. 그렇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국면에서 따박따박 수사를 해서 맨 위에 사령부가 누가 있는지 돈은 어디서 됐는지 네. 이거 파헤쳐야 되는데 이거 하루 이틀에 될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는 유튜브 수사예요. 쇼츠에 나와 있는데 네. 김행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50여 개의 이제 단체들이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리박스쿨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본인이 그런 단체랑 잘 알아서 많은 조직을 연결해 줄 그게 있다라고 이게 5월 14일 날 네. 김문수 캠프의 책임자잖아요. 무슨 단장이잖아요. 네네. 그 말을 해요. 그러면 김행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김건희랑 직결되는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후원사 명단에도 예, 그 했던 예, 회사가 예, 나와 있고요. 예. 그러면 김건희나 여가부 윤석열이-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네, 네. 김건희나 저 윤석열이 몰랐을 리가 없고요. 이게 정말 위험하다 하는 건 작년 11월에 그 봉지욱 기자랑 댓글 부대 오픈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늑대로 만들어 달라 선한 양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이재명 후보를 늑대로 흑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소수가 만들면 특정 종교 단체다 뭐다 한 사람들 N 120번방까지 수많은 네. 단톡방에서 이건 배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위 말해서 살포야. 유통하는 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번 건은 훨씬 더 위험한 게 소수가 만들고 이들은 유통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댓글을 직접 다는 사람이 수천 명이 지금 양성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고 배포까지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훨씬 3년 사이에 진화를 했구나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하다가 잡히니까 네, 예.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간 외주화한 단체. 거예요. 민간에 외주화한 거예요. 민간에 외주화. 댓글에 외주하네. 예, 댓글에 외주화. 댓글에 댓글 외주화. 공작에 그러기 위해서 외주화. 교육을 그러네. 시킨 거지. 예, 체계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또 털리면 안 되니까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한테 잠입해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들 엄청난- 오셔가지고 댓글 다는데 그러니까. 손주들 데리고 와서 교육받고. 제가 학교에서 잘못된 역사를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정말 예, 충격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집요하다.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은 우리가 이제 지금 내란 한 복판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고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리박스쿨로 또 한 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의 잔뿌리까지 다 캐내서 청산하지 않으면 내란 또 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 돈줄이 말이죠. 자유기업원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명선 자유기업원이 아니고 정확히는 자유민주연구원입니다. 자유기업원은 저 전경련 지금 전경련. 환경련의 네, 산하고 네. 다른 유동열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자유민주연구원입니다. 이게 자유민주 헷갈리기 쉬워요. 네. 네. 그렇죠. 아니 자유기업원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자유민주 우리 제목 연구원. 바꿔야 되겠네. 예, 자유기업원은 아니에요. 연구원. 자유민주연구원. 그 네. 이거는 어디입니까? 뭐예요? 아니 뿌리가?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박선원 의원께서 아주 많이 이렇게 파사하는데 결국은 국정원 퇴직자 이런 분들이 많이 연결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들을 쭉 해주셨죠. 예. 그러면 이게 다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그 댓글 공작했던 팀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 왕년에 댓글 공작했던 사람들 다 풀어줬잖아요. 그랬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비상계엄 박근혜 때 비상계엄 있었던 그 누구죠? 문건 작성했던 문건 사람들. 작성했던 사람들도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자기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구축하려고 했었나? 반국가 세력으로 막 몰아세우면서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뜨기 시작했던 사건이 뭡니까? 예. 국정원 박근혜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하면서 완전 맞아요. 스타 그렇죠. 반열로 올라온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가 조사해서 가장 수법을 가장 잘하는 걸 그러면 뒤집어서 역이용한 거 아니냐라고도 네.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제 끔찍한 상황인 건데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 그 신용환 교수님께서 정보도 많으시고 제가 다는 아니고 하여튼 아니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게 이거예요. 큰 역할을 하셨어요. 큰 역할. 2022년도에 댓글 부대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냐? 그들이 과연 이번에는 놀고 있을까가 안 놀지, 안 놀아. 최초의 출발점들이 그때 시발단. 시발단. 십자군 알바단. 10알단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는 이제 뭐 특정 종교회관이 예.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들이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럼 이번이라고 그게 놀고 있겠느냐가 의문의 네. 시발점이에요. 예. 진짜 국민의힘이 그 조직이 잘 안 굴러간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에서 유세를 하는데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네. 그 원래 유세를 하면 그 KT 그 수원 구장 야구장 앞에서 유세를 하는데 이쪽에서 김선민 중앙선대위원장, 박찬대 총괄 중앙선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신장식 또 조국혁 신당 경기도당 이런 사람들이 다 갔어요. 30분씩 번갈아 가자. 네. 게임이 6시 반이니까 니들이 6시부터 6시 반까지 해라. 네. 우리는 5시 반부터 6시까지만 할게. 그럼 사실은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암묵적 룰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어. 근데 유세팀장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에? 유세팀장이 지역위원장 말을 안 듣고 네. 박찬대가 연설을 하든 김선민이 연설을 하든 추미애가 연설을 하든 계속 노래 틀어놓고 유세를 하는 거예요. 춤추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제 김승원 위원장이 네. 김승원 의원이 의원이. 그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수원 쪽 지역위원장인데 김준혁 의원도 그쪽에 계시고 물어보니까 먹혔대. 신천지하고 저 전광훈 쪽한테 지역위원장 말을 안 들어요. 유세팀장이. 그렇게 돼 있어. 지역위원장 사람이 그렇게. 아니구나. 심각하네. 예. 그냥 자기들끼리 그 자기들은 그렇게 유세하고 나가서 그날 밤에 아마 내가 추미애 유세할 때 이랬어, 박찬대 유세할 때 이랬어 하고서 그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늘봄 학교 이런 데로 또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네. 거예요. 제보 온 거 중에 보면 이게 이제 그들이 결국 댓글을 만들고 유포하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순간적으로 뭘 뒤집기를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김문수 TV라고 있죠. 김문수 네네네네. TV의 PD 하던 분도 지금 캠프에서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무소가 아니더라고요. 당에서 임차한 걸로 돼 있는 그 사무실에서 네. 지금 어떤 그런 SNS 기타 관련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고 또 제보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세미준이라고 있죠. 이영수 씨 했던 네네. 거기에 이제 넘버원 말고 넘버 투 뭐 부회장이라고 돼 있던 사람이 SNS를 총괄해서 또 한다. 이런 제보도 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거의 완성돼 있는 거 아니냐. 3년 전 사람들이 네. 그대로 주역으로 계속 그런 것들하고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이런 그 리박스쿨 같은 것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하고 또 이게 대선이 끝나고도 하여튼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 당한다. 예. 자, 저희 취재 편의점 현장 카메라는 지금 국회 국회 안에 지금 저희가 대회의실이에요. 그래서 대회의실. 민주당이 이제 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허은하 의원이 잡혀 있네요. 지금 저희가 현장 카메라는 국회에 나가 있고요. 저희들도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계속 하다가 당선 확실 당선 유력이 뜨면 저희도 국회로 이동해서 또 현장 라이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7시 지나고 있는데 7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넘었습니다. 77.7%.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0.6%포인트가 더 높은 수치가 잡혔고요. 최고는 역시 전남입니다. 82.8%, 최저는 제주 73.4%고요. 서울이 78%인데 야, 또 바뀌었어요. 서울이 78이에요. 서울이 투표율보다 높아. 서울이 그러네, 이런 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서울이 78이고 양천구가 79.7로 가장 높고 관악구가 74.9%로 제일 낮습니다. 정태우 의원님, 박민규 의원님, 아니 우리 쪽은 다 갔고. 그런가? 네, 다 갖고 인가잉? 네, 남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히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에서 40%가 넘는다고 한다면 3당 합당 이전으로 다시 그런 거죠. 민주부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투표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계엄 전과 계엄 후는 완벽하게 다른 나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네, 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아직도 쓸 수 있는 종이장돌이 한 장씩 들려 있습니다. 이 종이장돌로 내란 세력들을 확실하게 응징하는 투표로 내란을 극복하는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네. 선거 끝나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또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1시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투표는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투표를 하신 분들은 오늘 출근해가지고 투표 안 한 내 주변에 친척, 친구가 누가 있을까 눈을 감으면 생각납니다. 세 사람한테 전화하시면 지금 충분히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두 분은 7시에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신 교수님은 7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조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고 잠시 광고 듣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두 배우분 저희가 처음으로 취재 편의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배우가 저희 취재 편의점 찾아오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